내 눈으로 직접 사료했기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논설 장지연의 시랴방성대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랴방성대곡을 쓴 장지연은 10년도 안 돼서 일제 협력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직접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랴방성대곡을 보시면은요, 시랴 이 날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야라는 것은 바로 강조가 되겠습니다. 다른 날이 아닌 꼭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요, 1905년 11월 17일 시랴 방성대곡이 실린 게 11월 20일이 되겠고요. 3일 전에 있었던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그 날을 소리를 놓아서 크게 운다, 목 놓아 통곡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목 놓아 통곡하고 나서 카타르시스가 느껴졌는지 10년대에 친일을 하게 됩니다. 시랴방성대곡은요, 흥성신문에 실렸는데 논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분량 전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우리가 나중에 원문의 맛을 알기 위해서 이 제일 뒤쪽 부분은 원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은요, 시랴방성대곡 장지연 흥성신문 1905년 11월 21일자의 논설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이토 히로부미 후작이 한국에 왔을 때 어리석은 우리 인민은, 문제는 그렇죠, 이 어리석은 인민 중에 장지연은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한번 보시면 알게 됩니다. 순진하게도 서로 말하기를 후작은 평상시에 좀 좋게 봤다라는 것들이죠. 동양 삼국이 서로 의지하여 보좌를 하는 안녕을 주선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문에는요, 정족 완령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 정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솥의 다리가 되겠는데요. 예, 제가 이 귀여운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바로 솥이 되겠고요. 밥을 짓는 솥이 되겠고, 솥에 있어서 이 다리가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선, 여기는 일본, 여기는 중국, 당시의 청나라, 이렇게 해서 세 나라가 사이좋게 서로 협력을 하고 의지해서 평화롭게 지내자 라는 말들이 바로 정족 안녕이 되겠고요. 이것들을 유로님들은 생각해 왔었다라는 거고요. 어리석게도 믿어왔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족 안녕이라는 것은 솥 3개의 다리 중에서 하나라도 만약에 망가진다 그러면은 솥 자체가 넘어지게 되고 밥이 망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주선한다고 자처하던 사람이었으니 지금 그가 내안한 것은 반드시 우리나라의 독립을 굳건히 할 방략을 권고할 것이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3국이 서로 독립해서 서로 돕고 사는 방략을 가져왔을 것이다 라고 헛된 망상을 품어왔다라는 것입니다. 항구에서부터 서울에 이르기까지 간민상하가 관에 있는 관리라든지 일반 백성 위아래 관계없이 열렬히 환영을 했었답니다. 천하의 일은 헤아리기 어려운 일도 많도다. 이게 바로 장지연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장지연조차도 그걸 몰랐었고요. 미리 알았었다 그러면은 그거를 경고를 했었겠죠. 그래서 몰라서 천하의 일은 참 모르겠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네요. 참만 뜻밖에도 5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래서 외교권이 박탈이 되게 되는 것들이고요. 이 조약은 비단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3국의 분열을 빚어낼 초지민즉, 그렇다면 이등 후작의 본뜻이 어디에 있었던가 라고 이등 방문, 다시 말해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지연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에 있어서의 동양 평화론, 그렇죠, 이것들에 속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항제 폐하의 성의가 강경하여서, 예, 장지연은 유생이기 때문에요, 황제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었던 똘만이 을사늑약을 체결한 오적, 을사오적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게 되는 것들이고요. 황제는 성의가 강경하여 거절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으니 조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쯤은 후작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조약이 합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고종 황제는 을사늑약에 대해서 비준을 거부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저 개되지만 또 못한 을사오적들이 팔아넘겼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른바 우리 정부의 대신이라는 자들이 자기들의 영당과 이득을 바라고 위협에 겁을 먹고서 벌벌 떨면서 나라를 파는 도적이 되었다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되지만 또 못한 을사오적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해서 장지연은 자신이 개돼지가 됐는지 그게 참 궁금해지는데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4,000년의 강토와 그 다음에 500년의 종묘와 사직 있지 않습니까? 종묘사직 이게 이제 정부를 상징하게 되는 것들이죠. 남에게 바치고 2천만 생령 다시 말해서 2천만 백성으로 하여금 남의 노예로 만들었다. 다시 한번 나오네요. 저들 개되지만 또 못한 외부 대신 박제순 및 각부 대신들은 그래서요 우리는 보통 을사오적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한용을 제일 먼저 세는데 왜 장지연 같은 경우는 이한용이 아닌 외부 대신 박제순을 먼저 거론을 했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게 외국과의 조약이기 때문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바로 외부 대신 박제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요 학부 대신이었었죠. 이한용이 있는 거고요. 이 양반이 바로 군부 대신이었던 이근택이 되겠고요. 세 번째 나와 있는 이지용 이 양반이 바로 내부 대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박제순 같은 경우가 이 양반이 외부 대신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권중현이 나와 있는데 농상공부 대신이 되겠습니다. 이른바 8명의 대신들 중에서 을사늑약에 찬성을 한 5명이 되겠고요. 이 5명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가 다수결로 5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이게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지연 같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황제가 강경하게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을사늑약은 체결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들이고요. 이거는 국제법상에서도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조선이라는 것은 전제분주제였기 때문에 이런 대신들의 결정보다 황제의 결정이 최종적인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이 합법적인 과정은 아니었다. 그래서 각부 대신들은 좋기 깊이 나무랄 것도 없거냐. 그러니까 개대제에게 욕을 한다 한들 입만 아프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명색이 참정 대신이라고 나와 있네요. 한 규설이 되겠는데요. 이 양반을 이제 외부 대신하고 참정 대신 이 양반이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참정 대신이라는 자는 정부의 수석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부자 가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부자만을 써서 책임을 면하고자 하고서 이름을 유지하는 미천이나 깨했던가. 그러니까 한규설에 대해서 너는 말이야 중요한 투표가 있었을 때 부자라는 걸 쓰고서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따지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장지연이 말했던 부자가 아닌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장지연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청음처럼 김청음은 누구냐면요 병자호란 당시 1636년에 그 병자호란 당시에 남한산성에서 항복을 했었을 때 마지막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바로 김상헌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처럼 문서를 찢는다. 최명길이 항복문서를 썼을 때 그 옆에서 김상헌이 찢었듯이 을사늑약을 썼을 때 그것들을 문서를 찢어야 되지 않니? 네가 최고의 대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 정동계라고 돼 있는데요. 동계정온이 되겠습니다. 이 양반은 뭘 했었냐면요. 배를 갈라서 할복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일본 문화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할복이잖아요. 근데 할복은 말처럼 쉽지 않다라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기의 배를 가른다 하더라도 피가 흐르고 고통스러워하지 숨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할복을 완성해 주기 위해서 옆에서 칼을 들고서 할복 도우미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할복을 했었을 때 옆에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목을 쳐준다라는 거죠. 간혹 할복 도우미의
도움을 받지를 않고서 스스로 활복을 완성을 하는 독종들도 있다라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 같은 경우는요, 배를 가루어서 살아는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규설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너 문서를 찢지도 못하고 할복 자살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부라는 거를 써서 자기가 그것들을 거부했다는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면목으로 강경하신 황제 폐하를 배울 것이며 그 무슨 명목으로 2천만 동포를 다시 대하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원통하고도 분하도다. 우리 2천만이 남의 노예가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당군과 기자일에 4천만의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벼랑간 멸망하고 끝났도다. 원통하고 원통하도다. 동포요 동포요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대목은 원문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한문 혼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을 굵은 글씨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요, 2천만, 그래서 우리 2천만 동포가 되겠습니다. 이때의 미라는 단어는요, 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이라는 거는 사람의 노예,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때 한문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천만 남의 노예가 된, 그렇죠, 동포여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는 지금 활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여기도 크게 돼야 되겠죠. 단군을 가리킵니다. 단군. 그 다음에 여기는 기자를 가리키는데요, 단군이라는 것은 우리의 피의 조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자라는 것은 중국 귀족이었는데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중국의 문화를 우리나라에 전해줬다라는, 그러니까 문화의 시조가 바로 기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군이라는 것은 피의 시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단군이라든지 기자 이래에 4천년의 국민 정신이 일약 하룻밤 사이에 조련이 갑자기 멸망을 해서요 그쳤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통제라 통제라 동포여 동포여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지연이 을사늑약이라는 것들을 자체에 대해서 500년 종묘사직이 끝나고 사실상 국권이 피탈이 됐다. 우리 동포들은 모두 일어나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요, 이 장지연이 이렇게 시리아 방성대국을 외쳤던 장지연이 왜 친일을 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되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 중앙일보, 조선일보에서도 했었는데요, 조중동 모두에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서훈, 그러니까 훈장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요, 독립운동가를 하루아침에 친일파로 낙인을 찍었다. 그래서 장지연이 친일 혐의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조중동에서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쪽 면만 부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리아 방성대국을 외쳤던 장지연과 1910년대 친일 혐의를 받는 친일 행위를 한 장지연에 대해서 이것들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쪽 면만 부각을 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우파 정부에서 그것도 서훈을 취소를 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이제 장지연의 친일 행위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4년, 18년이 되겠네요. 보통의 우리가 친일파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들은 30년대 이후에 보통 친일을 합니다. 그런데 장지연 같은 경우는 1910년대이기 때문에 친일 행위에 있어서 남의 모범이 되었네요. 상당히 선구적인 그런 입장이 되겠는데요. 1914년부터 18년까지 총독부 기간지였었던 매일신보에 한두 편도 아니고요, 730여 편의 글을 기고하게 됩니다. 그 글들의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면요, 총독부에서 새 정치를 펼친 이래 어떻게 되냐면요, 착착 구패를 개혁하고, 그렇죠, 조선에 있어서의 잘못된 풍속들이 점점 개혁이 되고요, 새 변화를 선포함에 따라서 조선의 구습의 풍속도 점차 개량되어 변천되었다. 결론적으로
총독부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한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요, 동양대국은 오직 일본과 중국 두 나라뿐이고 서로 손을 잡고 친선을 한 다음에야 외부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아까 정적 안녕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듯이 조선보다는 일본하고 중국이 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하고 먼저 친선을 한 다음에서야 외부, 다시 말해서 백인들에 있어서의 침략을 막을 수 있다. 어찌 보면은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했었던 일제의 논리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글들을 통해 봤을 때 그 이날을 목놓아 통곡을 했던 그 장지연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왜 장지연이 이렇게 스스로 개돼지가 됐는지 이 논리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장지연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망국의 나라가 망한 책임을 황제가 아니라 고종이 과연 일사늑약에 있어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대신들에게 떠넘긴 이런 비겁한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렇지만 장지연은 황제를 비난하지는 못하고요. 정부 대신이 바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망국의 근본적인 책임은 우리 민족의 실력이 없다라는 것들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지연이 말을 하기를 당파 싸움이라든지 게으름, 국가 사상의 결여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은 자립이 불가능하다. 이거 그 유명한 민족 개조론, 이강수의 민족 개조론을 선취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설사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독립을 허용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없는 이상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이 와서 우리를 식민지로 삼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장지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들이죠. 그 힘을 기르는 과정에서 일제 총독부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착착 힘을 길러나가고 있다. 따라서 일제의 지배를 거부할 수 없는 이런 논리가 성립하게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요, 국권 회복은 어떻게 되느냐? 개항기에 있어서의 일사늑약을 전후해서 두 가지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총 들고 싸워야 된다. 이게 의병 그룹이 되겠고요. 또 한 그룹은 우리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실력을 먼저 길러야 된다. 그런 그룹들은 바로 뭐냐면요,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실력을 길러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른바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제의 식민지 지배, 다시 말해서 사회 진화론은 뭐냐면요, 가장 큰 논리가 이것입니다. 약육 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약한 애는 고기가 되는 거고요, 강한 애는 잡아먹는다. 따라서 우리도 잡아먹히지 않게 위해서는 강해져야 한다. 뭐를 통해서?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그래서 1910년 일제가 완전히 우리의 국권을 피탈하기 전에는 이게 의미가 있었는데, 일제가 우리의 국권을 완전히 피탈하고 나서는 이 약육강식 사회진화론이 어떤 논리로 되냐면요, 일제제국주의 침략을 합리화시켜주는 논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잡아먹힌 것은 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거다. 토끼가 사자에게 먹히는 것을 한탄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자연의 순리다. 이렇게 해서 일제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이런 논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회진화론의 한계라는 거고요. 당시의 유생들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장지연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유학자였었던 신채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진화론의 한계를 벗어나서 아와 비야의 투쟁, 제국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지연에 있어서의 한계를 우리가 지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병을 망국을 재촉하는 무리라고 애국계몽 계열들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그 유명한 논설 시리아 방성대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런 시리아 방성대국을 썼었던 장지연이 1910년대 10년도 안 돼서 왜 개돼지가 스스로 됐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논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